지난달 강릉에 사시는 78세 박정숙님께서 급하게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이었죠. 수술비로 당장 1,5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숙님의 통장에는 3,200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문제는 의식을 잃으신 상태라 가족들이 한 푼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들분이 고금리 대출을 받아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3,200만 원이 통장에 있는데도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괜찮겠지. 우리 집은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82%가 응급 상황에서 본인 돈을 찾을 방법을 준비하지 않고 계십니다. 10명 중 8명이 박정숙님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전국 금융기관에 약 18조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깜빡한 계좌, 이사 가면서 잊어버린 적금, 옛날에 만들었던 통장들이 휴면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금융 컨설팅과 공공정책 현장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직접 봐왔습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상황, 몰라서 받지 못한 혜택들,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신 지원금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은행과 정부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시니어 금융 혜택과 안전장치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응급 상황에서도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연간 최소 3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시니어 전용 혜택, 그리고 가족들에게 평화롭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제도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3분 점검표만 따라하셔도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81세 이경호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호님은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돈을 모으셨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여러 은행에 조금씩 나눠서 저축하셨죠. 퇴직 후에는 주로 한 은행만 사용하시다 보니 예전에 만들었던 계좌들은 자연스럽게 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서비스를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회해봤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 전에 만들었던 적금 계좌 2개, 15년 전 회사 근처 은행에 만들었던 입출금 계좌 하나, 총 3개 계좌에 2,340만 원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이경호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이 돈이 여기 있었구나. 몇 년 전 아내 수술비 때문에 대출받았는데 이 돈만 알았어도. 휴면 계좌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휴면 계좌 금액이 18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상당수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계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여러 은행을 이용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주거래 은행 한두 곳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사를 여러 번 하면서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계좌들은 은행에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려고 해도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모든 계좌를 알 수 없죠. 더 큰 문제는 응급 상황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5세 최순자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남편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즉시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비용은 980만 원이었습니다. 최순자님은 남편 명의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비밀번호도 알고 계셨죠. 하지만 은행에서는 단호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법정대리인 선임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절차는 최소 2주에서 3주가 걸립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최순자님은 결국 지인들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는데도 말이죠. 이런 일이 왜 계속 반복될까요? 금융실명제 때문입니다. 금융실명제는 돈 세탁과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50년을 함께 산 부부라도,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면 인출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규칙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해결책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니어 금융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시면 2025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9.6%입니다. 5명 중 1명이 시니어 세대라는 뜻이죠. 2030년에는 2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많은 분들이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에 고령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령자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둘째, 금융거래 안전장치 강화. 셋째, 금융교육과 정보 접근성 향상입니다. 이 정책에 따라 각 은행들은 시니어 전용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은행들이 이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도 기업입니다. 수익을 내야 하죠. 시니어 우대 서비스는 대부분 수수료 면제, 높은 금리 제공, 무료 상담 등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드는 서비스입니다. 고객 한 명당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수익 감소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법으로 만들라고 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않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시니어 우대 서비스를 알고 있는 분이 32%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지나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2020년에 도입된 금융대리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은 이미 2005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고 실제로 응급 상황에서 가족 간 금융 분쟁이 70% 이상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금융대리인 제도란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가족 중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금융대리인으로 지정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의식을 잃거나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대리인이 합법적으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활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 금융대리인을 등록한 비율이 4.8%에 불과합니다. 왜일까요? 홍보 부족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심리적 거부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아직 건강한데 왜 이런 걸 미리 해야 하나? 자식들한테 내 재산 이야기하기 민망하다. 내가 죽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꺼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심리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통합계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이 서비스는 정말 간단합니다. 집에서 10분이면 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금융감독원 통합계좌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접속하신 후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전국 모든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있는 4명의 계좌가 한 번에 나옵니다. 휴면 계좌도 모두 표시됩니다. 만약 스마트폰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은행 지점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직원이 대신 조회해드립니다. 조회 결과를 출력해서 집에 보관하세요. 1년에 한 번씩 다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휴면 계좌를 찾으셨다면 바로 해당 은행에 연락하세요. 휴면 계좌 해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본인이 직접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가시면 당일에 바로 처리됩니다. 예금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두 번째, 금융대리인을 등록하세요.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셔서 금융대리인 등록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 도장, 그리고 대리인으로 지정할 가족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대리인이 함께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대리인은 반드시 2명 이상 지정하세요. 1명만 지정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큰 자녀와 작은 자녀, 또는 자녀와 배우자를 함께 등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등록 비용은 무료입니다. 시간도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번 등록해두면 본인이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대리인이 권한을 남용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시나요? 금융대리인의 모든 거래 내역은 본인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실시간 통지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은 본인 승인이 필요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65세 이상 시니어 우대 혜택을 신청하세요. 대부분의 은행이 시니어 우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65세 이상 시니어 혜택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혜택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ATM 이용 수수료 전액 면제입니다. 타행 ATM 사용료도 면제됩니다. 한 달에 평균 5회 정도 사용하신다면 연간 약 3만 원 절약됩니다. 둘째, 계좌 이체 수수료 면제입니다. 인터넷 뱅킹이든 모바일 뱅킹이든 창구 이체든 모두 무료입니다. 한 달에 10번 정도 이체하신다면 연간 약 6만 원 절약됩니다. 셋째, 통장 재발급, 카드 재발급 수수료도 면제입니다. 넷째, 시니어 전용 예금과 적금 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금리가 0.3%에서 0.5% 더 높습니다. 2천만 원을 1년 적금으로 넣으신다면 일반 금리 3.5%일 때 시니어 금리는 4.0%입니다. 차이가 10만 원입니다. 다섯째, 전문 자산관리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예치금 5천만 원 이상 VIP 고객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 65세 이상은 금액 관계없이 예약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전거래 설정을 강화하세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를 노린 금융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3%였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설정을 해두세요.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안전거래 설정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첫째, 1일 이체 한도를 설정하세요. 300만 원이나 500만 원 정도로 정해두시면 큰 금액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체 알림 서비스를 켜두세요. 10만 원 이상 이체될 때마다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내가 하지 않은 거래라면 즉시 은행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밤 시간대 거래 제한을 설정하세요. 오후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이체가 안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주로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가족 신탁 제도를 검토하세요. 이건 상속 문제를 미리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사망 후 분배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복잡한 상속 절차 없이 사망 신고만 하면 바로 가족들에게 전달됩니다. 수수료는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연 0.3% 정도입니다. 1억 원이라면 연 30만 원입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나중에 발생할 상속세와 법률 비용, 가족 간 갈등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위기를 넘긴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7세 김영수님은 작년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모두 실천하셨습니다. 먼저 통합계좌 조회를 해보니 15년 전 직장 근처 은행에 만들었던 적금 계좌에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잊고 계셨던 돈이죠. 그 돈을 찾아서 시니어 우대 적금에 다시 넣으셨습니다. 금리 차이로 연간 15만 원을 더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분을 금융대리인으로 등록해 두셨습니다. 올해 초에 김영수님이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셨을 때 큰 아들이 바로 입원비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준비하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 절차를 밟느라 최소 2주는 지연되었을 겁니다. 김영수님께서 퇴원 후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보험이더라고요. 자식들도 편하고 저도 안심이 됩니다. 부천에 사시는 72세 이미숙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통합조회로 휴면 계좌에서 800만 원을 찾으셨고 시니어 혜택 신청으로 매달 수수료 1만 5천 원씩 절약하고 계십니다. 연간 18만 원입니다. 이미숙 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미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만 은행 가서 30분 투자하니까 계속 혜택을 받네요. 주변 친구들한테도 다 알려줬어요. 이런 제도들을 활용하는 건 단순히 개인의 이익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금융 안전망을 갖추면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응급 상황에서 대출받을 일도 없어지고 상속 문제로 가족이 갈등을 겪을 일도 줄어듭니다. 2024년 통계를 보면 금융대리인 제도를 활용한 가정에서 응급의료비 관련 가족 분쟁이 68%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우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분들의 금융 만족도가 일반 이용자보다 47% 높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계좌 조회를 하세요. 10분이면 끝납니다. 있는지도 몰랐던 내 돈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둘째, 주거래 은행에 방문해서 금융대리인을 등록하세요. 가족 2명 이상을 지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30분이면 충분하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셋째, 65세 이상이시라면 시니어 우대 혜택을 꼭 신청하세요. 수수료 면제와 높은 금리로 연간 최소 30만 원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안전거래 설정을 강화하세요. 이체 한도 설정, 알림 서비스, 야간 거래 제한을 모두 켜두시면 됩니다. 다섯째, 여유가 되신다면 가족 신탁 제도를 검토해 보세요. 상속 문제를 미리 정리해두면 가족 모두가 편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지 마세요. 건강하고 판단력이 온전할 때 미리 준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특히 통합계좌 조회는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에 자녀분들에게 전화해서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면 이번 주말에 은행 지점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저도 통합조회로 돈 찾았어요. 금융대리인 등록했더니 정말 안심이 돼요. 같은 실제 경험담이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에게 보내주시고 가족 단체방에도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시청자분이 이 영상을 친구에게 공유했는데 그 친구분이 통합조회로 1,800만 원을 찾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초의 공유가 1,800만 원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를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